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오늘은 공유부동산의 관리비 분담과 임대수익 귀속 문제에 대한 실제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유 건물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서서 관리하고 임대를 했다면 수익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보여드리는 판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법률 지식을 더욱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으로 인해 다세대 주택을 가족 간 공유하게 되면서 비롯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 간에 발생한 분쟁이었던 것입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세대 주택을 상속받아 함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건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실질적인 관리 및 임대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공사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다른 형제는 별다른 의견 개진 없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그 형제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에게 수익을 나누지 않고 숨겼다면서 의심하였고, 심지어 동의 없이 임대한 것은 부당하다며 트집을 잡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해야 하는가? 둘째, 건물의 보수관리 비용을 한쪽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가? 양쪽의 주장은 그 자체만 보면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세부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한 건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보수 유지 관리를 하며 건물의 가치를 회복 증진시켰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건물은 임대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상대방의 협조 없이 혼자서 책임지고 감당한 결과였고, 그에 따라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관리 및 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주장처럼 공유자 동의 없이 임대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우리 측이 제출한 관리비 내역과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즉, 임대수익 중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관리비용 분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측은 총 6,2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피고 측의 관리비 분담액 5,800만 원 가량이 정당하게 인정되었고, 이를 상계한 결과 실제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37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피고의 관리 행위가 정당하고 실익이 있는 것이었음을 법원이 확인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유 부동산의 실제 관리자와 비활동 공유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유물의 임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제 관리에 기여한 자는 기여한 만큼의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단, 관리 비용은 그 필요성과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생겼을 때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공유 부동산, 특히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는 자칫 잘못하면 관리 책임과 수익 배분 문제로 쉽게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유 부동산을 관리 중이시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이찬승 변호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